여론 동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 내지 조금 빠지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한 3, 40년 동안 만들어 온 근육은 판사 근육이죠. 그러니까 정치 근육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총장, 안철수 전 대표가 곤혹스러움을 겪었던 그 과정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 관련 이슈로 이제 토론해 볼 텐데요.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센터가 다양한 매체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살펴보면요. 최근 있었던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일부 정체된 반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제 대체로 양강 구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집중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두 후보의 진영 간 대립도 이제 또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의 대립,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이제 경쟁까지 향후에 민주당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요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뭐 다른 후보들 6명 중에 3등하는 후보, 추미애 후보까지는 이제 좀 섭섭하겠지만 결국은 2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2강 구도로 갔을 때 관전 포인트는 이거 아닙니까? 골든 크로스가 있을 것이냐, 역전 드라마가 성공할 거냐, 아니면 수성일 것이냐. 근데 처음에 이 레이스가 걸릴 때 다들 민주당 관계자들은 우려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단독 레이스가 되면 흥행의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 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이게 흥행에 성공하는데, 근데 생각 외로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자살골을 넣었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살골을 더 이상 안 넣을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내가 자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면서 특히 20, 30대 호남, 광주, 전남 쪽에서 빠진 지지층이 이낙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그 정황이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와 민주당 경선이 조금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여론조사와.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같은 매체가 7월 10일 날 한 걸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났다가 7월 17일, 18일 날 조사한 거 보면 거의 3, 4% 이렇게 따라잡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 동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 내지 조금 빠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경선과 그대로 갈 거냐. 경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형국이 이미 조성이 된 거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 당원이 75만 명이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75만 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 들어온 분들이에요. 기존의 당원보다도 자신들이 자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80%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지자들은 좀 충성도가 높고 그래서 예. 반전 가능성은 올라오고 있지만 반전시키기가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다. 경선 아주 인단이. 긍정적으로 봐도 한 반전 가능성 40%, 45%쯤. 이제 야당 이슈로 넘어가야 예. 되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슈인데요. 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도 시작이 됐는데 지지율이 꽤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또 그럼 영향력을 보이게 될지 한번 또 분석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한 두 가지 결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분이 이제까지 한 3, 40년 동안 만들어 온 근육은 판사 근육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 근육이 없는 분입니다. 정치 근육이 없는 분이 정치 근육이 단단하게 무장된 홍준표 이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근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 차원인데 사실 모든 정책은 선거 때는 정치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 근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총장, 안철수 전 대표가 곤혹스러움을 겪었던 그 과정을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쭉 보아하니 여기서 정치권의 외피를 입거나 정치권의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한의문 기간이지만 누가 과연 끝까지 최재형 옆에서 14명이나 15명이나 되는 이 후보 군들 사이에서 그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팀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범야권은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어도 범야권으로 보고 안철수 대표도 범야권으로 보고. 근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은 부인하지만 국민들 이미지하고 인식 속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거의 제로섬 지지율입니다. 네네. 윤석열이 빠지는 만큼 최재형한테 상당 부분이 흘러갈 것이고 중요한 건 윤석열 지지율이 생각처럼 빨리 안 빠진다는 거예요. 추세를 만들 정도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총장은 우리는 무척 부정적으로 검찰총장이 살건수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정치를 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50%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있는 정권과 싸웠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근데 최재형 이분은 중요한 건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스토리텔링을 뭐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감동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뭐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그런 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 외로 정치인 몇 명과 지도자 몇 명이 세상의 판을 바꾼다라고 하는 착각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생각보다 천정이 그 생각보다 낮게 있다.